그냥 잠깐만 도와주면 되잖아. 부산 남천동의 오래된 주상복합 4층. 68세 오윤아는 30년 넘게 작은 수선방을 운영하며 혼자 살았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 문아린 35살은 서울에서 전시 기획자로 일하며 결혼했다. 사위 정태겸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프랜차이즈 본사 교육팀 대리였다. 어느 금요일 오후 수선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유나에게 할인의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손님 오는데 엄마가 내려와서 음식 좀 해주면 안 돼? 유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내가 왜 서울까지 가서 돈 주고 배달시키면 되잖니? 할인은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손맛 좋잖아. 그냥 잠깐만 도와주면 되는데. 유나는 마음이 걸렸다. 손님이 누구인지 묻자 할인은 얼버무렸다. 회사 사람들이랑 중요한 자리야. 엄마가 오면 분위기도 좋고. 그 말에 유나는 딸이 인정받는 자리라면 하고 생각을 바꿨다. 딸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엄마 아닌가. 유나는 토요일 새벽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작은 천가방엔 평소 쓰던 앞치마와 손때 묻은 국자가 들어있었다. 기차 안에서 유나는 생각했다. 할인이가 처음으로 날 찾는구나. 얼마 만에 딸 집에 가보는 건지.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유나는 몰랐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줄은. 그리고 딸이 준비한 중요한 자리의 진짜 의미를. 손님은 회사 사람이 아니었다. 서울 성수동의 새 아파트. 오후 5시 유나가 초인종을 누르자 할인이 문을 열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엄마 왔어? 그 가방은 방에 놔. 유나가 거실로 들어서자 이미 낯선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30, 40대 남녀 6명이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테이블엔 값비싼 치즈 플래터와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다. 유나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태겸이 주방으로 다가왔다. 장모님, 앞치마 여기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직원에게 하는 말투처럼. 그 순간 할인이 유나의 손에서 천가방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엄마, 그건 방에 놔. 손님들 앞에서 좀 그러니까 나중에. 유나는 얼어붙었다. 내가 부끄러운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거실에서 누군가 물었다. 할인 씨, 오늘 케이터링 어디서 시켰어요? 되게 가정식 스타일인데? 할인이 대답했다. 아, 이분이 저희 엄마예요. 오늘 케이터링 도와주러 오셨어요. 유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딸은 엄마를 손님이 아니라 도우미로 소개했다. 회사 사람들이라더니 이들은 투자자들이었다. 할인은 엄마를 불러 음식을 만들게 하고 그걸 마치 홈파티 서비스처럼 포장한 것이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방 문을 닫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래도 딸인데. 유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국을 데우기 시작했다. 모욕은 식탁에서 시작됐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데우고 고기를 굽고 접시를 닦았다. 거실에서는 웃음이 터졌지만 주방은 차갑기만 했다. 가끔 주방 문틈으로 누군가 힐끗 보며 수군거렸다. 와, 요즘은 가족이 직접 케이터링도 해요? 신기하네. 할인은 웃으며 맞장구 쳤다. 엄마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원래 음식 솜씨가 좋아서. 유나는 속이 쓰렸다. 딸이 자랑하는 건지 변명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2시간 동안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내오는 동안 유나는 단 한 번도 식탁에 앉지 못했다. 잠깐 허리를 펴려고 거실 구석 의자에 앉자 할인이 재빨리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거긴 앉는 자리 아니야. 저 사람들 자리지. 주방에서 좀 쉬어. 유나는 자리를 비키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얼굴에서만, 속은 텅 비어갔다. 나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구나. 그냥 일손이었어. 저녁 9시 손님들이 돌아가고 유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흘렀다. 그때 태겸이 조용히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유나는 처음으로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태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가득했다. 미안함이 아니라 무언가 겁먹은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딸 일인데 뭐. 유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엔 의문이 자라났다. 왜 사위는 저렇게 무서워할까? 대체 이 집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유나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딸의 집이지만 가장 낯선 곳이었다. 사위의 비밀 승진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다 할인의 노트북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화면엔 투자유치 자료 폴더가 떠 있었다. 유나는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움직였다. 파일 하나를 클릭하자 화면에 피치덱 최종 수정본이라는 제목이 떴다. 매출 그래프, 계약서 스캔본이 보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같은 파일명 뒤에 원본이라는 파일도 있었다. 두 파일을 비교하자 유나는 숨이 멎었다. 숫자가 달랐다. 매출은 3배로 부풀려져 있었고 계약서 날짜는 조작돼 있었다. 할인이 준비한다던 중요한 자리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발표회였다. 엄마 뭐해? 뒤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할인아 이게 뭐니? 이 숫자들이. 할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엄마가 뭘 알아?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성공하면 우리 인생 달라진다고. 거짓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이야. 투자 받으려면 다들 이렇게 해.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젯밤 태겸의 두려운 눈빛. 할인이 태겸에게 자료 조작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태겸은 미안해하면서도 말리지 못했던 것이다. 태겸이도 알아? 할인은 차갑게 웃었다. 태겸이? 걔가 뭘 할 수 있겠어. 나한테 잘 보여야 직장 생활 편한데. 그 순간 유나는 딸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키운 아이일까?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엄마는 내 편이잖아라는 말에 덧. 며칠 뒤 할인은 유나를 성수동 카페로 불렀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엄마, 여기 현금 200만 원. 이번에만 도와줘. 유나는 봉투를 바라보며 물었다. 뭘 도와달라는 거니? 할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투자 발표회 때 엄마가 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스토리가 필요해. 가족이 30년 운영하던 오래된 수선방 기술을 현대화한 비즈니스 이런 콘셉트.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이야기를 너의 포장지로 쓰겠다는 거니? 포장지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이야. 요즘 투자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 유나는 조용히 손을 봉투 위에 올려놓았다가 천천히 밀어냈다. 나는 내 편이었지. 근데 내가 틀린 길로 갈 때까지 밀어주는 게 편은 아니야.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 엄마는 평생 바느질만 하셨잖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 말이 유나의 마음속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유나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날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건 못 참아. 나는 그렇게 안 키웠어. 할인은 비웃었다. 엄마 방식대로 살면 평생 가난해. 나는 달라. 나는 성공할 거야. 거짓말 위에 선 성공이 뭐가 대단한데?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다. 뒤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후회할 거야.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유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부산행 KTX 안에서 유나는 한참을 울었다. 반전의 준비 유나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부산으로 돌아온 유나는 며칠간 수선방 문을 닫고 생각에 잠겼다. 딸을 포기할 순 없었다. 하지만 잔소리로는 할인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필요한 건 현실이었다. 유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선방 단골 손님 중에 지역 신문 기자 박민주가 있었다. 유나는 민주를 따로 만났다. 민주야, 투자 사기 관련 기사 쓴 적 있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민주는 놀라며 물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유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수 있어요. 근데 따님 일인데 괜찮으세요? 유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 안 막으면 더 큰일 나. 내가 딸을 지키는 거야. 며칠 뒤 유나에게 태겸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장모님, 저 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서울 말고 부산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이틀 뒤 태겸은 수선방을 찾아왔다. 그리고 결국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할인 씨가 조작 자료로 투자받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 해요. 사실 전시회 적자가 너무 커서. 넌 왜 말리지 않았어? 말리면 너도 공범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어요. 전 회사 자료를 빼서 도와줬거든요.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딸을 망가뜨리는 건 돈이 아니라 거짓말과 허영이었다. 그리고 그걸 끊어내려면 진실이 필요했다. 유나는 태겸에게 말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진짜를 선택해. 거짓말 위해서 행복은 못 써. 경찰에 자수하고 증거 제출해. 태겸은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도 미워하시겠죠? 미워하지 않아. 내가 용기 내는 게 더 중요해. 식탁이 뒤집힌 날 가족이 다시 세워졌다. 투자 발표 당일 서울 강남의 한 세미나실. 할인은 무대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투자자 20명이 앞에 앉아 있었다. 저희는 가족의 기술을 현대화한. 할인이 멘트를 꺼내려는 순간 뒤쪽 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 조사관과 경찰 2명이 들어왔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조작된 자료와 원본 자료가 나란히 비교되며 떴다. 이메일 기록, 수정 이력까지 모두 공개됐다. 투자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태겸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돕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할인은 태겸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당신이? 당신이 날 배신한 거야? 태겸은 담담히 대답했다. 배신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미안합니다. 발표는 중단됐고 할인은 조사를 받게 됐다. 그날 저녁 할인은 혼자 아파트에 앉아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유나가 서 있었다. 엄마. 할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유나는 딸을 안으며 단호히 말했다. 내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거짓말을 버리는 거야. 시간이 흘렀다. 할인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형량은 가벼웠다. 태겸의 증언과 자백이 참작됐다. 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빚을 갚기 시작했다. 태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다시 시작했다. 유나는 부산 수선방을 지키며 딸에게 매달 한 통씩 편지를 보냈다. 마지막 편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가족은 내가 잘난 척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진실을 선택할 때 다시 시작된다. 할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답장을 썼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는 관계입니다. 오유나 할머니는 딸의 성공을 위해 이용당했지만 결국 딸을 진짜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막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지혜로운 어르신이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